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대 경찰행정과 김상혜 교수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정조부터 엄동설한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바라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찰 상식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제는 경찰 출동의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졌던 대형 참사 사건을 적용해서 대한민국 경찰의 코드 체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112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긴급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화번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긴급 범죄 신고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112 전화를 걸게 되면 그 전화는 각 시도 경찰청 종합상황실로 접수되고 긴급성에 따라서 코드 체계가 분류돼서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시달이 됩니다. 이때 경찰서는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구대 파출소의 출동 가능 인원 파악과 부족할 경우 지역경찰과 공조를 지시해야 합니다. 먼저 코드 제로입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즉시 출동해서 현장에 최단 시간 도착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찰차의 모든 경광등이 켜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요란하게 출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전화가 끊긴 경우나 아이가 강제적으로 차에 태워지는 경우 그런 전화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선지령과 공조 출동이 병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선지령이란 신고 전화와 통화 도중에 출동 지시가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다음은 코드 1입니다.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임박 혹은 현행범을 목격한 경우인데요. 코드 제로와 동일하게 긴급 사건으로 분류되어 최단 시간 내 현장 도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나 직후의 경우 누군가 빈집의 담을 넘어간다든지 해당되는 전화입니다. 코드 제로와 코드 1은 긴급성과 중대성은 동일하나 코드 1의 경우 선지령과 공조 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코드 제로와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코드 2입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코드 제로나 1보다는 긴급성이 떨어지는 전화입니다. 예를 들자면 술에 취한 취객이 영업시간이 끝난 술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 집에 도착했는데 도둑이 침입했는지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전화입니다. 다음은 코드 3입니다.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의 전화입니다. 코드 0, 1, 2를 우선 처리한 뒤 당일 근무 시간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귀금속이 도난을 당했다든지 며칠 전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든가 등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코드 2와 코드 3는 비긴급 신고로서 신고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4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잠재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긴급성이 없는 민원 전화나 상담 전화를 말합니다. 이때는 출동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과 관련이 없는 타기관 업무의 경우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한다든지 단순 민원 서비스의 경우 112는 긴급 신고 창구임을 안내하고 강제 종결하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112 신고 전화에 대한 5개의 대응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코드 0과 코드 1은 긴급 전화로 가장 시급히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전화이고, 코드 2와 코드 3는 비긴급 신고로서 가급적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4는 비출동 단계로서 타기관 인계를 목표로 합니다. 이상의 경찰 출동의 대응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그림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나기 전 대규모 인파가 밀집된 내리막 골목길의 광경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158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한 정말 어처구니없고 비극적인 참사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코드 제로 대응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하 영상에서는 그 요인을 근거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압사가 언급되는 최초 112 신고 전화가 접수되는데요. 이는 참사 발생 오후 10시 15분보다 3시간 41분 전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도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되고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것이죠? 라며 신고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장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코드 0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공조 출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코드 0의 경우 반드시 시도청은 지역 경찰서 혹은 지구대 파출소 간 공조 출동을 지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용산서에 지령만 전달하고 공조 출동 지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비좁은 내리막 골목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압사 위기를 호소하는 현장에 반복된 절규에 가까운 전화가 있었지만 관내 경찰서 간 공조 출동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무책임한 대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 출동의 부재입니다. 총 11건 중 8건이 코드 0나 코드 1으로 분류되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단시간 출동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경찰은 이 중 4건만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특히 사건 발생 1시간 8분 전부터 4분 전까지 급박한 위기를 호소하는 코드 0에 가까운 구조 요청이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는 5건 전화에 대한 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고체계의 실패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압사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112 상황실은 접수 단계부터 상황관리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나, 이번 참사에서 서울청 종합상황실은 이 같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관리관의 자리 이탈과 늑장 보고입니다. 야간 비상 상황에 긴급히 대응해야 할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을 벗어나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참사 발생 1시간 24분 후 오후 11시 39분에서야 당직자인 상황팀장에게 연락을 받고 상황실로 돌아와 서울청장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보고 상황인데요.
참사 발생 1시간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발생 1시간 59분 후인 이튿날 0시 14분에야 대한민국 경찰청 윤희근 청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고 치안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고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를 방지하고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의 일상생활은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정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년 그때 그곳에서 치러진 행사였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부터 당일 코드 제로 대응까지 너무나 안타깝고 무책임한 대응의 결과입니다. 시민의 긴급위기 해결, 곧 경찰의 일상 업무입니다. 미리 정해진 헌법과 법령, 그리고 매뉴얼, 엄격한 준수만이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소중한 책임입니다. 모쪼록 이번 참사를 통해 뼈저린 교훈을 삼아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